나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건 옛말. 이가 없을 땐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관건은 수명인데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선 나이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령자와 무치약을 위한 임플란트부터 염증을 막는 관리법까지. 아는 만큼 오래 쓰는 임플란트의 모든 것. 김근홍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크기나 부피로 보면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이 엄지손가락보다 작지 아마? 진짜 요만한 거? 한 요만합니다. 근데 이게 온몸에 걸쳐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뭘까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조금씩 사라질수록 작게는 변비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많게는, 심하게는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요만한 게요? 이게 뭘까요? 이 엄청난 팍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목젖. 치아입니다, 치아. 아. 우리가 말하는 이.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치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인생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명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근홍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반갑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로 잠시 봤던 우리 원장님 치아가 상당히 가지런하시고 CF 모델 같아, 치아. 교정하셨어요? 아닙니다. 자이언 치아입니다. 자연 치아. 예. 모든 게 지금 본인의 치아십니까? 예. 어머, 이야. 돈 벌었다 그래. 연세가 젊어서 그렇지.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데 본인의 치아 건강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과거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보통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제 일반 분들도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특별한 어떤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치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아니면 치아가 없으셔서 오랫동안 틀니로서 이제 힘들게 이래 사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노년 임플란트 치의학 중에 네. 그런 오른4, 오른5, 오른6 같은 그런 수술법들을 네. 소개해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자 원장님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치아 건강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원장님 답변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치아 건강을 지켜볼 텐데요. 내 치아를 오래오래 튼튼하게 지키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3천만 원. 이게 뭐냐면요. 네. 전문가 그룹이 치아 하나에 매긴 금액입니다. 하나가. 여러 가지를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다 따졌을 때 하나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남아 있는 게 나 부자네. 저는 한 3억이 넘네. 부자네요. 예. 자, 사실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근홍 원장께서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분도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만성 질환 중에 뭐 당뇨, 고지혈증, 뭐 고혈압, 뭐 뇌졸중 이런 질환이 계신 분들 못했었었죠. 네. 위험하다 그러고 네. 다들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학문이 발전되고 지식적으로 발전되고 수술법들을 개발해내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그 협진을 통해서 네. 이제 그분의 상태를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네. 요즘은 거의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부담스럽다가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점점 의료라는 것이 이제 환자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전에는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게 임플란트, 뭐 이렇게 틀니, 이렇게 저는 개념이 정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세대 불문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뭐 임플란트,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임플란트, 이게 좀 다르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아의 상실된 개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옆에 자연 치아들과 좀 조화롭게 이쁘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조금 흡수가 되는 치조골 뼈라든지 아니면 잇몸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해서 옆치아와 이제 표가 안 나는 아주 신미성이 있는 자연스러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제대로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쁘게 다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뼈도 적당히 만들어서 너무 많게 수술을 과하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하는 힘이나 저작하는 효율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기 위하여 이제 수술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뼈 상태, 뿌리 상태, 식사하는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단입니다. 네, 네, 네. 사실은 이 임플란트가 뭐 좀 이가 안 좋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좀 더 상하더라도 좀 더 오래 버티다가 자연치아를 오래 갖고 가다가 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가 잃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젊으셨을 때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죠. 이가 썩어서 나가는 네. 건데 이제 썩는 정도도 요즘은 다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많은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까지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어 버리면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장점이 잔존하는 남아있는 뼈 상태가 조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이 크게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조금 간단하게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서 풍치 때문에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뼈가 녹아내린 병이거든요. 뼈가 녹아내린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뼈 이식이 조금 많아지고 수술이 조금 많아지고 좀 치료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좀 불편함도 좀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신질환, 이제 만성 질환에 굉장히 치아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 내 치아가 상실하는 빈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무조건 많이 버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뼈가 상실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플란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더라도 후유증 같은 게 좀 남아서 네. 안 이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 상태를 얼마나 보존시킬 것인가. 네. 풍치 때문에 이가 상실된다면 네. 내 뼈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정확하게 내 임플란트로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앞니처럼 이렇게 조금 남한테 많이 보이는 신미성을 요구하는 자리들은 이제 잇몸이 많이 주저앉으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아를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 거죠. 예우를 판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법을 이제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과 정확하게 좀 상담을 좀 해서 네. 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제 그 늦게 뽑았다 해서 그 뼈가 다시 안 자라나고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다시 결국은 자라나지 안 않습니까? 자라납니다. 치조골이라는 거는 치아를 도우는 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치아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뼈고요. 예. 치아가 없으면 평생 없어지는 것이고 치아가 없으면 평생 없어지는 것이고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뼈가 어떻게 이제 흡수되는가를 연구를 해보면 네. 첫 3개월에 30% 이상 흡수가 돼버리고요. 예. 첫 1년에 50%가 흡수돼버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재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안 좋을 때 뽑았잖아요. 예. 뽑으면 좀 이렇게 상처가 아물고 네. 뼈가 좀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발치창, 치아를 뽑은 자리에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지 예. 원래 재생되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임플란트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이거든요. 네. 이제 얼만큼 안 움직이느냐 그거를 얻기 위하여 그 상처가 좀 아물고 나서 그렇죠. 하는 것이지 네. 뼈가 없던 뼈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한다고 어금니를 또 뺐어요. 근데 빼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뭐 석 달 후에 합시다. 뭐 한 달 후에 합시다. 근데 하면 되는데 그거를 1년, 2년 미루다가 뼈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요. 네.
자기가 갖고 있던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 맞아. 예. 맞아요.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이에 안 좋은 뭐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맨날 오징어, 쥐포 딱딱한 거 막 이런 것만 씹어서 그런 건지 그 노화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뭔지를 모르겠어요. 병이죠. 그 병이 이제 이 30대처럼 약간 젊은 층에서는 충치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는 비율이 높게 되고요. 그다음 30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치주병, 잇몸병에 의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게 되는 것이지 네.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화 현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뼈가 녹아내린 네. 세균들에 의한 파괴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어떤 병이라는 것은 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잘 회복되는 단계가 있을 테고 네. 어떤 병들은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낫지 않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좀 방문하셔서 네. 엑스레이를 체크를 받으시고 그 상태에 걸맞게 내 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보존될 수 있는가를 네. 잘 관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 저도 임플란트가 지금 2개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별로 없네. 좋아하시네요. 아, 동부여식에. 미래 고객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어금니 2개를 뺐거든요. 예. 그 2개를 심었어요.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가 하나도 없으면 빠진 만큼 개수로 다 심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의 초기 때, 예. 임플란트가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초기 때는 임플란트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80에서 85%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개를 심었을 때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 수술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술법으로는 이제 이가 2개가 없어지면 임플란트를 3개를 심고 하나가 없어지면 2개를 심어서 네.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오던 오.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네. 그렇지만 요즘은 임플란트의 재료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공학이 달라지고 표면 처리가 달라지고 수술법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성공률이 낮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술적으로도 95%, 예. 실질적인 임상에서는 99%의 성공률을 보장을 하는 게 임플란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을 그렇게 많이 심는다고 좋을 것은 없고요. 이제 거기에 걸맞게 뼈 이식을 잘 해서 네. 그 하나의 임플란트가 그 힘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제 교합을 잘 만들고 네. 뼈 이식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기둥을 이제 몇 개를 받고 보철물을 연결하면 저희가 예전에 얼핏 듣기로 임플란트 틀니 있죠. 배웠잖아요. 예. 그거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틀니를 지지하는 임플란트는 그 개수를 비교적 좀 제한을 해도 충분히 그 틀니의 작동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 식사하는데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틀리기 때문에 저장력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원래 자연치에 비해서 완전 틀리는 10%에서 15%밖에 안 되고요. 이제 틀니를 임플란트를 보조하는 틀니를 하게 되면 원래 저장력의 30% 정도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한 2개에서 4개 각 악당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네. 틀니를 보조하는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임플란트 수술법은 이제 임플란트를 4개에서 6개 정도만으로 네. 완전하게 네이처럼 고정식으로 그다음에 저장력도 월등히 자연치야 네이보다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무치악일 경우에 없을 경우에 아예, 예. 아예 없는 경우에 몇 개를 심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원래 임플란트 초기 태동 자체가 완전 무치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하냐 2개 하냐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나타났지만 원래 임플란트 태동이 완전한 치아 이런 분들은 서양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제 이렇게 스웨덴의 학자분들이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이제 개발되어 왔었고 그 브레네막이라는 박사분이 최소 4개는 필요하다고 이제 학술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이제 이거를 상표 등록을 해서 전 세계 오롬포라는 학술 용어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임플란트 식립 방법, 수술 방법, 재료 이런 것들을 다 달리해서 이제 어떤 학술적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계속 진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연령이 많아지면 저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임플란트의 개수는 당연히 조금 줄여가면서 내 일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의 공식과 식립 방법이라 그럴까요? 지금의 이 금방 말씀하셨던 오롬포의 그 4개만 심는 심는 이것의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모형을 통해서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형은 어떤 실제 환자분 실제 환자분들의 상하 완전한 보철 모양인데요. 예. 이걸 빼보게 되면 아하. 임플란트가 4개가 들어 있고요. 아하. 여기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고정식 보철물입니다. 고정식이란 것은 네이처럼 완전히 끼우는 것이고 틀니가 아니고 예, 뺐다 끼웠다 꼈다 하는 게 뺐다 아니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지르코니아라고 단단한 재질입니다. 예. 치아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그 실제로 지금 그분 이에 들어갈 겁니까 이게? 들어갔던 것을 이제 복제를 해왔죠. 아 놀래라. 예, 예. 지르코니아는 그래가지고 지금 4개에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올려서 탁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예. 뼈 있는 데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치아의 위치랑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치조골, 아까 치아를 상실하고 나면 뼈는 흡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인공 잇몸은 네. 원래는 뼈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음. 그 자리를 이제 수술로서 다 회복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보철로서 타협을 할 것인가. 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수술법을 조금 줄이고 네. 당연히 보철로서 타협을 함으로써 이제 부담과 네. 어떤 두려움들을 네. 조금 줄여 나갔던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상악은 상대적으로 뼈가 살짝 좀 무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6개가 들어가게 아. 됩니다. 좌우를 이렇게 네, 균형 있게 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AS가 가능하도록 네, 다시 네. 풀어낼 수 있도록 네. 이런 구멍을 만들어내므로써 네. 훨씬 차후에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해결도 같이 네. 동반 다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접착제로 고정을 시킵니까? 붙입니다. 예, 네. 완전한 그럼 고정식. 뽑을 때는 확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한번 붙이고 나면 다시는 못 뽑죠. 풀고요. 못 풀고. 나사로 풀어내요. 그러겠죠. 예, 예. 오늘 지금 그러니까 4개를 통해서 이제 하악, 이제 밑에 일을 전체를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면 이것이 받는 압력이 예를 들어 밑에가 14개라면 14개를 다 했을 때보다는 좀 압력이 좀 뭐라 그럴까 분산이 되거나 해가지고 저당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습니까? 당연히 임플란트 개수가 조금 모자라고 네. 그다음에 약간 지지가 안 되는 자리들이 길기 때문에 네. 이제 응력이라고 힘이 집중되는 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 치료법을 모든 치료법에 다 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하. 분들, 저장력이 조금 떨어지신 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을 네. 위해서 조금 더 수술법을 간단히 함으로써 네. 이제 원래의 저장력의 80에서 90%를 80에서 90까지 나옵니까 자연치아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처음 하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시고 불편하죠. 신경이 없으셔서 감각이 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응 기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연치랑 비슷한 상황이 생기고요. 네. 한 1년만 지나면 원래 자연치의 2배 이상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지하지는 못하죠. 왜?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전악으로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때 저희들이 꼭 이 교근이라고 저작 근육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해지면 네. 너무 힘이 세지고 그러면 부러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네. 나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저장력을 확인을 해서 뭐 보톡스라든지 네. 이런 저장력을 조금 줄이는 그런 여러 오히려 가지 이게 이제 없던 오히려. 근육이 생기니까. 오. 그렇구나. 예. 그럼요. 네. 제가 그 임플란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네. 적응하는 기간이 어르신들이 6개월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한테 보통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요. 이거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 수술법은 오른4, 오른6, 오른5 같은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수술법은 최소한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보통 뼈 이식, 상악동 이식술이라든지 뭐 GBR 같은 그런 뼈 이식들은 6개월에서 9개월씩 기다리거든요. 그런 법들을 조금 피하는 것이죠. 피해서 내 자연 치아를 만드는 그 뼈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난번 잠깐 이야기했던 뭐 기울여서도 심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울여서 심습니까 임플란트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울여 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뼈가 없는 자리들을 피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있는 뼈를 이용을 하고, 네. 없는 뼈는 가급적 뼈 이식을 좀 줄이기는 노력해서 네. 있는 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금니는 회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임플란트를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 임플란트를 기울여 심는 기울여 거죠. 심고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 뼈 이식을 줄이는 방식으로서 이제 개발된 것이지, 네. 기울이는 것 자체가 다 오른포는 아니고요. 네. 남아있는 뼈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검사를 해서 네. 남아있는 뼈 상태, 교합하는 관계 이런 거를 조금 보면서 임플란트 위치와 각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습니다. 이 관리 잘해라. 그리고 함부로 치과 가서 입 벌리지 마라. 오. 그래서 사실 치과를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공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전의 맞아요. 어떤 문화, 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우리의 일을 좀 더 상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더한 거는 수많은 속설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홀대를 당했다. 자, 그래서 과연 믿어도 되는지 지금부터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퀴즈를 4문제만 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출연료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자신 있습니까? 오늘 좀 자신 쉬운- 있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자,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한 번 한 임플란트는 평생 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출연료가 걸려있으니까. 오늘은 출연료가 걸려있으니까 맞으셔야 돼요. 예민하게 되네. 자, 원장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X입니다. X. 네, 오늘 다 맞히셨어요. 예. 모든 치과의 원인은 세균과 힘의 문제거든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왜 되었는지, 거기에 하고 나서 세균 관리를 하지 못하면 네. 임플란트 주위에도 계속 세균들 때문에 생기는 염증과 뼈 파괴는 다시 나타납니다. 네. 풍치란 병이 정확하게 다시 오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 저장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자기 몸무게 이상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저장력이 하루에 수천 번, 2,000번씩 작동되는 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방아 찍듯이 찍히는 예, 그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 조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네. 지속적으로 깨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나사가 풀린다든지 나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균과 힘 조절을 네.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 한 곱이 잘 넘겼어요. 네. 하하. 임플란트 수술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연료가 걸려 있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세 분 다 오늘 세 분 다 되게 긴장하셨어. 긴장하고 여기 출연 얘기를 해가지고. 자, 원장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X입니다. 역시 X. 예.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임플란트의 어떤 발달이 좀 덜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전신 질환들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 연관관계들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좀 발달이 덜 됐을 때 이야기고, 요즘은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네. 뼈 상태죠. 네. 남아있는 뼈가 얼만큼 있느냐, 내 남아있는 뼈가 얼만큼 보존되어 있느냐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네.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도 나이가 94세 정도 되는 할머니를 직접 해보았고, 예. 뭐 세미나에서는 한 네. 100
4살 정도 되는 분을 치료한 거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어허. 충분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94세 그 분은 잘 지금 생활하고 예. 잘 드시고 계십니까? 되레 더 건강해지시죠. 아, 이제. 그러니까 드시는 걸 잘 드시게 되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제.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 야, 공클러들. 하하. 자, 갑니다. 세 번째.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으십시오. 하나, 둘, 셋. X, X, O. 야, 갈렸어요. 경험자니까 안 되니까. 어, 네. 경험자니까 이번에도 내가 맞아. 확실합니까, 선배님? 카닝을 했어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오, 세모가 맞네, 세모가. 잘하는 거야 우리. 이거 일단 들어볼게요. 예. 임플란트를 하게 됐다는 것은 치아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임플란트를 하고도 문제가 계속 날 것이고 그렇죠. 그 원인을 다시 개선을 했다면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고도 오래오래 이제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의 양치질 습관, 식생활 습관, 어떤 흡연 같은 생활 습관들을 잘 개선하는 꼭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무조건 임플란트가 오래 가냐 늦게 가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한다.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어쩔 수 들으십시오. 없다. 하나, 둘, 셋. XXO. XXO. 뭐야 계속. 자, 원장님,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X일지 O일지.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정답은 X. 정답은 X입니다. X다. 오, 예. 짠짠짠.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금속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 성분은 니켈이라는 금속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금합금이든 그렇죠. 어떤 합금을 통할 때 니켈을 아주 소량 쓰게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의 주 소재는 티타늄입니다. 네. 티타늄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무반응을 내는 면역 기능에도 작동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가 굉장히 적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나도 희소해서 보고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티타늄은 우리 인체에 비교적 알레르기를 아주 덜하게 만드는 물질로 처음부터 개발되었었습니다. 네. 아우 일부러 틀리기도 힘들어. 네.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아쉽다. 다 그래서 맞췄는데. 인공관절 할 때 티타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인공관절 할 이제 때. 인공관절은 티타늄 합금이고요. 합금이고요. 저희들은 순수 티타늄을 씁니다. 예. 작으니까. 네. 작다기보다 아까 세균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의 세계 1위 회사가 치과 임플란트 뛰어들었다가 네. 지금 망해서 나갔거든요. 아, 네. 그래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세균이 있다는 거. 네. 인공관절은 완전히 덮으니까 네, 네. 세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강도 문제, 그 다음에 그 마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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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마모 문제죠. 나타나는 건데 네. 저희 치과 임플란트는 네. 세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이 파급될 때 그 표면 처리를 할 때 순수 임플란트와 합금 임플란트에서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순수 임플란트로 네, 네. 치과 임플란트는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치아를 지키는 본격적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치아이기든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플란트, 심으면 끝. 아까 저장력 얘기했잖아요. 일반 임플란트, 부분 임플란트의 저장력이 일반 치아와 어느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론포 요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우리 자연 치아 상태에서 저장력은 자기 몸무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남자분들은 60에서 70kg 사이 정도. 더 나가신 분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50에서 60kg. 그거를 이제 들으려고 한다면 잘 힘들겠지만 네. 깨물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 힘이 나오고요. 아, 대단하다. 밤에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를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점점 증가를 해서 150kg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나 임플란트에 굉장한 무리가 되고 네. 당연히 파절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예,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씻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좀 잘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교근 검사라든지 세균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저장력은 거의 뭐 똑같아지는 겁니까? 일반 치아하고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아, 나중에. 높아집니까? 예, 왜 나중에는? 그러냐면 신경이 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울지 몰라도 적응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더 높아져서 교근들이 비대해져서 이제 사각턱 같은 것들이 나 나오게 되고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겹살 오돌뼈를 저는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씹히는 거야. 그래서 씹다 보니까 여기 근육이 격렬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꼬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인들의 식습관과 동양인들의 식습관이 좀 다르거든요. 훨씬 우리 동양인들이 체구는 좀 작을지 몰라도 저장력은 훨씬 강합니다. 음식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갈면서 드시는 아하.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특히 이제 서양과 동양이 다르고 동양에서도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과 부산도 좀 달라요. 어? 예. 이제 부산의 독특한 문화가 이런 새꼬시 회 즐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이 회는 새 꽃이죠. 예. 이제 뼈째 말이죠. 뼈채 드시는 이런 네. 문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보셔도 그런 유의 저작 습관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내 치아를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탈이 이 지방으로 갈수록 좀 많이 나고 임플란트를 해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고려를 많이 해서 네.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프고 시간 들고 돈 들어가면서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재수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래서 막 수술을 하는데 이왕 한 거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으려 그러면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점을 피해야 됩니까? 당연히 식생활 습관과 저작하는 습관, 그다음 양치하는 습관 이런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전신 질환이 또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지병들, 특히 당뇨와 고지혈증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뼈의 대사에 관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유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 세균들이 들어온다든지 뼈가 조금 녹았을 때 그거를 대한 치유법들이 정상적인 분들보다 떨어져서 뼈들이 파괴되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세균 관리,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힘 조절 문제. 네. 항상 치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네. 항상 원인으로 작동됩니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 염증 생기는 거 주위염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것도 보통 임플란트 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뭐 다 이렇게 또 발견할 수 있겠네요. 관리할 때. 이제 정기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엑스레이거든요. 이제 네. 1년에 한 번 정도씩 꼭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 때문에 뼈가 파괴된 곳이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주 계획에 이제 하는 검사법인데요. 네. 엑스레이라는 것은 우리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술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는 것이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취약한 부위를 보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균의 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네.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 세균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균의 질, 독해서 뼈를 녹일 수 있는 독성을 가진 세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균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별 탈 없이 정상 세균들이 우리 구강 내에는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들을 구분하는 것은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그 세포의 박테리아가 어떤 유의 종류인지 예. 어떤 독성을 가진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 구취 관리를 통해서 이제 구취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입에 냄새 나는 정도에 의해서 세균들이 어느 정도 분포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대부분 침이 조금 안 나옵니다. 네. 이제 침이라는 것은 세균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다음에 충치나 뭐 잇몸 질환들을 이렇게 발생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연세가 드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침들이 좀 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액을 채취를 해서 이제 완충능이라든지 산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 세균들이 증식하는 이 분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세밀한 여러 가지 검사법을 통해서 이제 병을 예측하고 아니면 발생된 것들을 치료하는 근거로서 이제 서양 의학은 진단을 검사와 진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임플란트 주의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뭐 임플란트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균이 독성이 있는 세균이 많을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 독성이 있는 세균들은 우리 구강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한 20종류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세균들이 자기가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균들끼리 상호작용을 좀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세균들이 생겨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다음에 더 독한 세균들이 맞습니다. 생기고 네. 그 세균들이 또 상호작용을 해서 다음에 더 독한 세균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세균들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이제 그런 독성이 많은 세균들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독성에 의해서 뼈가 녹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그 독성이 많은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면역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면역 체계에 의해서도 그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몸도 같이 파괴를 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주 질환은 세균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 더하기 스스로 파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이 아주 독한 세균들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으면서 네. 빨리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보완. 연쇄고리를 네, 상호 보리를 네. 끊으셔야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균 관리를 해줌으로써 다음 더 독한 세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류의 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저는 또 저희가 치아 관리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스케일링은 또 가끔씩 받거든요. 요즘에 또 스케일링 받으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는 스케일링 받고 나서 묵은 때를 벗긴 것 같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아, 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건강보험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은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주기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자주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좋은 건지 어떻습니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나 세균이 침착이 생길 수밖에 없고 100% 청소를 해낸다는 것은 스스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적으로 이제 청소를 해내는 게 스케일링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비교적 건강한 잇몸 상태에서 1년에 한 번을 추천드리는 것이고 이제 국가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초기 치주 질환, 풍치가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이 기간이 조금 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독성이 많은 세균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네. 찬스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기간을 줄이셔야 돼요. 초기 잇몸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기초적으로 중기 이상의 풍치를 앓으셨던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정확하게 전문가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균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독한 세균이 다음 단계가 만들어질 때 이 기간이 정확하게 3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것은 독성이 강한 세균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골든 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이네요. 이 골든 타임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강한 세균들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지 1년쯤 있다가 가시면 이제 자꾸 생긴 독성이 많은 세균들을 이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파괴는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청소하고 이루어지고 청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3개월마다 하게 되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 3개월은 굉장히 이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치아입니다. 네.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김근호 원장께서 그 오랫동안의 임상 결과 모든 노하우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 뭘까요? 네, 네, 네. 뭐 칫솔과 치약 세트,
아니면 그거 제가 아니면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뭐 치간 칫솔, 장어 뼈 튀긴 거. 치실, 장어뼈 왜요? 왜냐면 그 칼슘이잖아요. 네네. 네. 예. 아, 그러니까 그 뼈에 좋은 거니까 예. 이가 안 좋으면 인공뼈도 막 그 넣잖아요. 네네네네네. 막. 그러니까 뼈 좋은 거 같아요. 감 박사님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껌. 야, 그 생각 못했네. 껌. 이건 네. 제가 생각 못했네요. 그래요. 준희 아나운서. 저는 예로부터 왜 그 장기를 지키려면 비슷한 걸 먹으라 하잖아요. 네. 영화 대사. 강냉이 털리고 싶냐? 강냉이 털리고 싶냐? 오늘 이게 강냉이면 제 출연료 드릴게요. 제 출연료 드릴게요. 자,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뭐예요? 뭐예요? 모래시계잖아요. 모래시계네요. 네. 모래. 아, 그래요. 아니, 오래 안 모래시계를- 한다고 저거 보고 오래 해라고. 아, 올해 네. 그 말이 맞습니까? 시간을 이제 지켜라. 양치하는 시간이 네. 플라그를 제거하는 결정적인 영향,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나 3분 양치질법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3분 양치질법 해보면 1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균들이 이제 안에서 계속 부패를 일으키고 더 독한 세균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양치질은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됩니다. 이 네.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보통 그 치약을 짜고 물을 이렇게 묻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품이 잘 나니까. 이게 안 좋다고 하는 뭐, 얘기도 있었고 네. 이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보통 물을 묻히게 되면 치약의 농도 문제가 좀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조금 적당할지 몰라도 이제 후반에 가면 너무 묽어서 치약 안에는 마모제가 들어있거든요.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 받으셨죠? 네네네. 그 마모제가 치아를 내가 미처 못 닦더라도 그 애들의 그 효과를 같이 동반하는 것인데 그 마모제의 농도가 너무 묽어지기 때문에 네. 양치를 하실 때 물을 묻히는 것은 치과 의사들은 비교적 비추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네. 마모제 농도가 초기와 끝이 달라지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짤 때도 치약 안으로 치약을 쓰게 만드는 이유가 안으로? 칫솔 안으로. 위에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니라 치약 안으로 짜서 처음과 후반이 농도가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처음 들었는데 저도. 네. 닦고 나면 없어요. 근데 잠깐만.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짜야 돼요. 대고 눌러서 짜는 거죠. 짜야 됩니까? 예. 제 아는 분 중에 아직도 이제 칫솔질을 치약 말고 소금을 딱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 계세요. 주겸 이런 거. 네, 맞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상한다고. 또 짜기도 짜고. 좋다던데. 괜찮습니까? 이제 소금으로서 세균을 관리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과학적으로는 삼투압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바다 물고기가 강에 살 수 없고 강의 물고기가 바다에 살 수 없듯이 예. 그 세포들에 대한 삼투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소금 알갱이가 마모력이 너무 세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초기 때 소금을 묻혀서 첫 다 있는 치아들이 전부 다 마모가 일어나서 다 깎여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 물을 가지고 양치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소금 가루를 묻혀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들이 깎여 나갑니다. 예전처럼 수명이 짧았을 때와 요즘처럼 이렇게 장수 시대 때는 치아를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소금 가지고 양치하는 것은 네. 비추천이고요. 네. 치약이 있습니다. 훌륭한 치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치약 사용하시고 차라리 소금물로 헹궈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영업사원들 보면 이게 칫솔질을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각을 가글링. 이렇게 사가지고 오케이. 가잖아요. 예, 예. 하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까? 가글링의 주 성분이 너무 알코올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침샘들이 말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글링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나죠. 많이 치아가 상해버리거든요. 특히 그렇게 침이 안 나와서 상하게 되는 네. 형태는 일반적인 충치와는 좀 다르게 네. 뿌리에서부터 썩어나가는 아주 사진만 딱 보면 바로 알게 되는 네. 이 사람은 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주 약을 오랫동안 드셔야 될 지병을 앓으셨던 분들
아니면 가글링을 아주 다량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침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글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아주 가끔씩 사용하는 거야 뭐 괜찮다고 보지만 너무 상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염수가 난대요. 예, 식염수가 월등히 자, 원장님,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칫솔질, 아까 올바른 칫솔질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모형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세균들이 많이 분포하는 자리는 혀 쪽이나 이천장 쪽 안쪽입니다.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뺨 쪽 방향은 비교적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양치는 비교적 잘 되거든요. 저는 거기 하는데 늘. 특히 임플란트 전악 보철을 하신 분들은 이 안쪽이 굉장히 깊게 됩니다. 그만큼 치조골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허. 이 안에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치하는 시간의 절반, 거의 2배의 노력을 안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치질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예. 쭉 방향을 정확하게 틀어서 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활애를 하시고 네. 나머지 밥 씹는 면이 임플란트 전악보철은 여기 이제 충치가 생길 이유는 이유가 없겠죠.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당히 하시고요. 네. 이제 뺨 쪽 방향도 네. 많은 노력을 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잘 플라그가 제거가 됩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시간에 치간 치솔이라고 반드시 치아 사이를 양치하는 습관이 가지셔야 되고 이 치간 치솔에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이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 내 일을 얼마나 오래 쓰느냐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치간 치솔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좋겠고요. 독성이 많은 세균들이 풍치를 일으키고 뼈를 녹이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세균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면입니다. 그 경계. 이 경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밥 씹는 면과 요 부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면을 45도 정도로 치솔을 대시고 네. 잘 이렇게 마사지하는 피 나지 않나요, 효과만으로도 그러면? 피가 난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먼저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양치질을 세게 해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치간 치솔이나 어떤 것을 사용하면서 그 피가 난다면 그 부위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철저하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내가 습관적으로 잘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그게 염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오론포, 오론파이브 정말 재미있는 임플란트 얘기부터요. 치아 관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임플란트라는 것은 수술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내 일을 왜 잃게 되었는가, 내가 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양치질하는 습관을 바꾸시고 세균들을 불러 모으는 흡연을 조금 줄이시고 아니면 끊으시고 그다음에 드시는 음식들도 조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네. 지속적인 치아 상실과 임플란트를 하고도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병 관리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아주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스스로 관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치아를 점점 잃게 되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그럼요. 미칩니다. 네, 네. 학습 능력, 기억 능력, 네. 점점 치매까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틀니를 끼신 분과 뇌이가 있으신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신 거 차이 나는 거 보면 네. 치아의 건강이 뇌 건강과 나의 사회적 건강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치아를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네. 관리하는 습관과 노력하는 습관 그런 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왜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가. 그렇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봐라. 아, 그거 참 나쁜 좋았어요. 생활 습관 바꾸고 또 세균 오지 않도록 좀 만들고 그게 네. 안 되면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자꾸 내 입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 좋은 말씀을 주신 오늘의 명의 김근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편리를 좀 하고 있고 했는데 뭐 조금 야문 거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 이 치아가 불편하면은 참 그 뭐 안경험을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한 60%가 손상이 됐지. 그럼 뭐 존재하는 게 한 40% 정도나 될까. 웅이는 오래 전부터 틀니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밑에도 이제 이 염증 때문에 이 이빨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좀 힘들어도 위에는 틀니를 하고 있고 그 썼는데 그 이빨을 또 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이제 돈이 많이 들다 이니까 그랬습니다. 그것도 또 그렇고 우리 아저씨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이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좀 들어가지고 엄두를 못 냈어요. 이제 세균 치료하고 또 그거 뭐고 발치하고 그 뭐 절차가 있대. 거기에서 쭉 그래가지고 이제 한 7개월 걸렸어요.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위에 거는 첫째 이제 그 염증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 잇몸을 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내 그 잇몸하고 이제 이게 다 안착이 되도록 또 이제 좀 기다렸지. 그 동안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이래 뭐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뭐 이래 하면서 그래 그냥 뭐 하는 거 듣지도 안 하고 뭐 치료를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알로올로 다 그 밑에도 특히 더 염증이 많았어요. 염증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염증을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치료를 해주시대. 그래갖고 이빨 뿌리 받고 이제 이래 하게 됐어요. 10년, 30년 전만 해도요. 남한 사람이 뭐 그런 거 보면 털리가 쑥쑥 빠지고 우리가 흔히 봤거든. 그때 임플란트가 없을 때라. 있어도 아주 비싸고 외국에서는 하고 이럴 때 그걸 경험하다가 막 먹다가 보면 편리가 쑥쑥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아무리 야문 것도 갈비도 먹어도 빠지고 이런 거거든. 그게 참 이게 참 미술이 이만큼 발전됐구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냥 뭐 이제 99%가 좋아졌죠. 뭐 잇몸 안 아프지. 뭐 잇몸에서 냄새 안 나지. 치료 다 돼가지고 그것만 해도 저는 뭐 좋아요. 그 전에는 남 앞에 가서 말을 하려면은 첫째 입에서 냄새가 나는가 싶고 막 나기도 하고요. 잇몸 고름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굉장히 그 뭐 지금 뭐 만족하는 편이지. 그래서 이걸 진작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뭐 그런 후회도 되고 그래. 평생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입니까? 그래도 씹는 맛을 즐겨야 되는데 우선에는 돈이 좀 무섭지. 겁도 나고 하지만은 그래도 직접 와서 내가 부닥쳐 보니까 그래도 뭐 또 생각보다 또 좋더라고요. 가격도 뭐 적당하고 또 만족도도 좋고 첫째는 내가 이빨이 있으니까 어디 남한테 가서도 마음대로 이제 뭐 웃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뭐 가격이 조금 돈이 든다 해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면서 무슨 낙이 있어요. 나이 들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해야 돼. 돈 없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제 이빨에 대한 고통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염고 뭐 음식 좋은 것도 좀 먹고 이제 그걸 행복하게 삽시다.